예, 안녕하세요. 오늘은 토마스 킬만의 컨플릭트 매니지먼트, 즉, 그 갈등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그 정보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부분은 우리가 조직 관리할 때 절대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. 특히 요즘 이제 정치인들도 이 부분을 좀 활용해서 전 국민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참고 견뎌낼 수 있게끔 내는데 그 힘을 좀 북돋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어,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할 부분은 바로 요 매트릭스, 토마스 킬만이 정의한 이 매트릭스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부분이 이제 그 마이웨이입니다. 마이웨이. 내 방식대로 가는 거죠. 마이웨이라면은 요 부분 X축으로 가는 게 your way. 상대방의 어떤 방식이 되겠죠. 예, 그러면은 여기에서 제가 영역을 조금 표시를 좀 편의상 좀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이제 매트릭스를 사사분면으로 나눠보면은요. 요 부분은 마이웨이, 상대방의 의견은 거의 반영이 되지 않고 내 방식대로 강요를 하는 거죠. 컴피팅 해가지고 강요를 하는 부분입니다. 물론 빠른 퀵 퀵클리 뭐 디시전 해가지고 빠른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한 영역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경영자라든가 팀장들 뭐 기업에서 또는 뭐 이런 군에서 뭐 어떤 군인들 새로운 임지에 갔을 때 초기에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방법이 나에 대한 어떤 뭐 비전이라든가 방향을 밝혀줘야 되기 때문에 마이웨이 방식이 좀 적용이 되겠죠. 예, 그런데 이 부분은요,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. 우선 단기적인 측면과 장기적인 측면.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내 방식대로 가기 때문에 내가 이긴 것처럼 보이죠. 상대방은 나를 따라줬기 때문에 졌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. 그래서 윈 노스 게임이 됩니다.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롱텀 베이스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로스 게임 돼요. 이게 오래 가면은요, 처음에만 따라가지 누가 끝까지 따라오려고 하지 않거든요. 그러다 보면은 이제 조직이 좀 뭐 삐걱거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는 거죠. 예,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단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빠른 의사결정을 할 때라든가 새로운 임지에 부임했을 때, 새로운 부서에 부임했을 때, 뭐, 처음에 이제 써야 하는 어떤 그런 방식, 꼭 필요한 방식이기도 합니다. 그런데 이제 여기가 1번이라면은요, 여기는 이제 2번입니다. 2번. 이 영역은요, 내 의견도 들어가지 않고요. 상대방의 의견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회피 영역이라는 거거든요. 회피. 이거는 피해야 할 영역 또는 철수해야 위드드로잉 해가지고 철수해야 할 영역. 그러니까 있어서는 조직 관리를 할 때 이 영역에서는 머무르면 안 된다는 얘기죠. 예. 뭐, 말 좋게 관리자 입장에서, 나는 뭐, 저 친구들한테 맡겼어. 또, 그러면 종업원들 입장에서, 부하 직원들 입장에서, 뭐,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, 뭐, 하면서 성과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역이죠. 그래서 이 영역은 우리가 이제 버려야 할 영역이고, 여기서는 뭐, 설명은, 좀 뭐, 하지 않겠습니다. 설명을 하지 않는데, 자, 이게 이 부분이 이제 상대방 중심, 이제 배려라는 표현을 좀 쓸 수도 있겠고요. 다른 용어로 여기서 이제 어코모딩인데, 이 어코모데이팅인데, 이걸 다른 말로는 이제 스무싱이라고도 합니다. 스무싱, 양보 또는 배려, 상대방 위주로 의사결정을 해주는 거죠. 그러면은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보면은 내가 양보를 했기 때문에 졌다라고 생각을 하죠. 그런데 이제
상대방 입장에서 의견을 다 들어줬으니까 상대방이 이겼다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내가 졌기 때문에 로스, 로스 또 상대방이 이겼다 윈 해서 로스 윈 게임이 됐다고 생각해요. 그러나 롱텀 베이스 장기적으로 가면요 이 영역도 역시 로스 게임으로 바뀝니다.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뭐 친구들하고 뭐 식사하러 갔는데 이번에 내가 밥값 냈어요. 커피값도 냈어요. 다음번에 이제 친구가 내야지 되는데 또 전화 받으면서 나가버리네. 그래서 내가 또 냈어요. 세 번째는 또 뭐 신발끈 매느라고 또 안 내. 그래서 내가 또 냈어. 야 이거 그렇게 이제 한 세 번까지 간다면은 여러분들 그 친구 밥 먹으러 가자면 같이 따라갈 것 같아요? 안 따라가요. 관계, 릴레이션십이 끊어져 버리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영역도 장기적으로 가면은 좀 개선이 돼야지 되는. 그러니까 또 이 영역에서 사용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그 방향이 잡혔다 하면 이 영역으로 넘어와야죠. 상대방 위주로 가다 보면 여기서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배려를 많이 하고 이제 그 매니저라든가 본부장이라든가 대표 또는 뭐 상관이 정말 우리 그 부하 직원들 입장에서 의사결정하고 모든 걸 다 배려하는데 야 이게 언제까지 가겠어요. 그러니까 이럴 때 잘해줄 때 우리도 잘해야 된다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가다가 이제 위쪽으로 상향을 하게 되겠죠. 이 콜라보레이션은 다른 말로 컨프런테이션, 더 쉬운 말로는 프로블럼 솔빙, 즉 문제 해결 구역입니다. 이거는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윈윈 게임이 되는 거죠. 윈윈 게임이라는 건 뭐예요? 결과적으로 상생 게임이잖아요. 우리말로 한자어지만. 그러면 이거는요. 결과적으로는 나의 의견과 상대방의 의견이 다 포함이 된 거죠.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는 영역이죠. 그래서 가장 바람직스러운 게 이제 이 조직이 이 영역으로 들어가 주는 거죠. 이 영역으로 들어가 주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제가 현장에서 본부장 생활을 14년을 하고 대표 생활을 한 1년 좀 넘게 했는데요. 제 경험에 의하면은 저기까지 들어가는데 적어도 6개월 정도 이내에 잡아주지 않으면 저 영역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조직에서 그 임원은 저는 실패했다고 보여지거든요. 물론 이제 업종이라든가 저기 영역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. 나는 뭐 3년 만에 이 조직을 뭐 장악하고 3년에는 이 콜라보레이팅 이 영역으로 나는 끌어올릴 거야. 그 전에 내가 잘리는데요. 네, 그렇죠. 네, 그런데 제 경험에 의하면은 적어도 3개월 정도 머무르다가 뭐 3개월 정도 이쪽으로 와서 6개월 정도 가고 6개월이 지나면은 이 영역으로 이 조직이 바뀌어져 있다라면은 이거는 이제 방향이라든가 격려 이런 것만 하면은 정말 조직이 살아있는 조직으로 바뀌더라고요. 예, 이건 제 경험이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컴프로마이징이라는 요 단어가 나오죠. 컴프로마이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컴프로마이징은 뭐냐면은 이 컴프로마이징은 타협입니다. 타협. 그래서 이제 이 타협을 제일 잘하는 조직이 사실은 정치권이죠. 정치권. 근데 이 타협은요. 제가 여기서 다른 장표를 통해서 조금 보여드리면은 temporary solution 해가지고 이 컴프로마이징이 나오지 않습니까? 이 컴프로마이징이 나오는데 여기서 타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. 여기서 보시면은 이 템포러리 솔루션 이건 뭐냐면은 일시적인 해결이라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건 안 좋게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. 정치인들 보면 여당과 야당에서 합의한 사항도 1개월 있다 깨지는 경우도 있고 2개월 있다 깨지는 경우도 있고 열흘 있다 깨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정치권에서 이 컴프로마이징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조직에서도 사실은 이 컴프로마이징 저기가 좀 필요합니다. 전혀 필요 없는 거는 아니거든요. 예, 전혀 필요하지 않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 컴프로마이징이 이 기업에서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죠. 그러면은
요 영역과 타협이죠, 타협. 요 강요, 요 영역과 이거는 양보, 그 다음에 문제 해결, 요 영역이 동시에 쓰여지는 겁니다. 조직 관리할 때. 요 영역만 빼고요. 요 영역하면 조직이 없어집니다. 그래서 요즘 그 뭐 야당도 그렇고 뭐 여당도 그렇고 시끄럽더라고요. 뭐 대선 후보들과 뭐 대표들의 갈등이니 뭐 그런데 갈등 다 좋다 이거예요. 옛날에 제가 뭐 신입사원 때는 갈등 요인 건수를 주지 말아라. 건수가 갈등이죠. 뭐 그런 말을 했지만 어느 정도 제가 이제 뭐 팀장 정도 할 때부터는 용어가 바뀌었죠. 이슈를 던져라. 이슈 던진다는 이야기는 그 건수를 만들라는 이야기죠. 단 조건이 있습니다. 역기능적 건수는 안 됩니다. 조직을 망가뜨립니다. 그 순기능적 조직이 잘 될 수 있는 활력, 그러니까 매기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미꾸라지에 매기를 넣으면 잡혀 먹지 않으려고 미꾸라지 엄청 활동량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육즙이 쫄깃쫄깃 더 맛있어진다 그러잖아요. 그렇듯이 순기능적 그런 어떤 매기 효과를 쓸 때 이 이슈 리더십을 활용하고 이 갈등 거기에서 이제 갈등을 조장해서 순기능적으로 해서 성과를 더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지. 그걸 역기능적으로 나의 어떤 출세를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역기능적인 거 뻔히 보이는데도 그리 끌고 간다면은 그 사람은 뭐 아무리 좋은 대학 아무리 좋은 뭐 대학원을 나왔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조직에서 장을 하면은 안 될 사람입니다. 제일 먼저 제거돼야 될 사람이라고 저는 좀 보여지거든요. 그래서 my way, your way. 그래서 나의 의견도 좀 반영을 하고 상대방 의견도 좀 배려를 좀 많이 해주면서 궁극적으로는 이 문제 해결, 콜라보레이팅 영역으로 가고 그러면서 때때로는 또 영구적, 퍼머넌트적으로 솔루션을 잡아내지 못할 때는 템포러리 솔루션이라도 우리가 잡기 위해서 컴프로마이징, 이 타협을 뭐 해줘야 된다. 그래서 오늘 요즘 이 갈등 관리가 잘 해야 정치권에서도 잘 해줘야 우리 그 국민들이 정말 살맛나는 그런 그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? 서로 뭐 야당 자기중심적으로 하면 국민들은 어디로 갑니까?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에서도 마찬가지죠. 그 뭐 야당에서도 뭐 대권 주자와 뭐 대표와의 뭐 갈등이다 뭐다 연일 그런 그 뉴스가 뜨는데 얼마나 피곤합니까? 저도 뭐 그 젊은 대표가 됐다 올 때 상당히 기대감을 가졌는데 요즘 하시는 걸 보면은 뭐 거의 뭐 제가 볼 때 경영자로서의 자질이 과연 있는 사람인가 의심이 들 정도로 마이웨이 너무 이 컴퓨팅 쪽으로만 계속 가더라고요. 근데 이거 필요합니다.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요걸 갈 때 요 부분 이 배려, 어코모데이팅 또는 스무싱 이 같이 그게 좀 믹싱돼서 그 저기 할 때 정말 훌륭한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이제 그런 임원 또는 뭐 경영자 또는 뭐 팀장 또는 뭐 정치인으로 뭐 거듭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갈등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정보를 공유했습니다. 예,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